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고래 매도에도 기관 수요로 버틴다. 시장 전망은 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이제 고래들 장기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1 캐피털 또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그 주식에 대한 분석들 같이 내놓을 예정인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들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거래들이 지난 1년간 50만 BTC 이상을 매도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비트코인 ETF 순유입량과 거의 동일한 규모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지금 매도량이면 조정이 나왔어도 한참 크게 나왔었어야 돼요. 원래 이렇게 매도세가 크게 나오면. 근데 아직까지 그 조정세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버텨주면서 거의 신고가 가까이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형세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유통 중인 비트코인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고 ETF와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장기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엔 여기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 기업들, 상장사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스트래티지만 해도 60만 BTC를 지금 벌써 보유를 하고 있어요. 평가액만 지금 656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금 앞으로도 이 기업들의 이 장기 보유 현상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투자 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알프레탈에서는 이 3일 100만 달러 이상 롱 포지션을 추적하는 고래 포지션 센티먼트 지표에서 강한 매수세가 감지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 일부가 지금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상반기에만 50만 개가 매도가 나왔는데도 그것들을 다 매집하고 다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아서 헤이즈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 뒤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의 단 하나의 큰 법안 덕분에 비트코인 몇 주 내 15만 또 달러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를 이 단 하나의 큰 법안, 빅 뷰티풀 빌이라는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안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법안 자체는 결국엔 막대한 지출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약 40조 달러, 약 5경 4,532조로 국가부채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20년 초에 미국 총 부채가 23조 2천억 달러, 약 3경 1628조 5,600억 원이었는데 현재 6년 만에 17조 달러가 늘어난 셈이라는 거죠. 6년 만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차익 규모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 미국의 부채가 GDP 대비 너무나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유동성이 증가함으로써 비트코인의 그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위기가 아닌데도 재정이 폭주하고 있어서 이 월가 긴장 속 비트코인은 웃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 뭐 전쟁도 아니고 팬데믹도 아닌데 엄청나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세를 추진하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어요. 자기가 부자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을 감세를 하면 당연히 세금도 안 걷어지고 그러면 국가는 이제 계속 줄어들겠죠. 국가에. 근데 지출은 확대해요. 그럼 지출을 확대하는데 이 돈을 다 어떻게 하느냐? 결국엔 부채예요, 이게. 국가 부채. 국가 부채를 늘려서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풀겠다라는 거고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뭐 2034년에 50조 달러까지 아마 부채가 이제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기 상황이 오면 GDP의 20-30%에 해당하는 부채를 지고 대응해 왔는데 연방 부채 비율이 현재 이제 100% 수준에서 130%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월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고 있고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까지도 강등을 시켰고요. 그래서 국채의 이제 실제 금리 자체도 지금 굉장히 높죠. 이러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리가 더 높아지면서 더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크지만 무한정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고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0% 초과하면 성장률이 하락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럼으로써 실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는 오히려 호재가 된다라고들 전망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비트코인 발행량은 고정되어 있고 정부의 부채 유동성 확대와 무관하게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사람이 관여하지 못하니까요. 비트코인 발행량을.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은 비트코인밖에 없다. 뭐 금도 있긴 하지만 금이나 이제 비트코인이 그것들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국면마다 이 국채 장기물 금리가 급등하는 국면마다 비트코인과 금은 함께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자, 21 캐피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비트코인, 이제 21 캐피털이 이제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이제 매집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기업을 합병해서 상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테더와 소프트뱅크, 칸토 피트제럴드가 연합해서 36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축적 회사 이 21 캐피털을 이제 설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회사는 이 칸토 피트제럴드 계열의 이제 스펙 회사인 칸토 에쿼티 파트너스와의 합병을 통해서 상장사가 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스펙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요 칸토 에쿼티 파트너스를 통해서 이제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 캐피털이라는 게 이제 출범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42,000개의 비트코인을 이미 자산으로 가지고 출범하는 겁니다. 투자자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소프트뱅크 9억 달러, 뭐 테더 15억 달러 이제 회사 자금으로 이렇게 이제 투자가 들어갔고 여기서 재미난 거는 이제 주당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지표 이 비트코인 수익률 같은 독특한 지표들을 이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주당 얼마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시대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 21 캐피털은 이제 CP라는 주식 코드로 거래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XXI로 지금 이제 새 티커로 사용이 될 예정인데 이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와 이제 경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59만 개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스트래티지와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재미난 요소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42,000개밖에 안 돼요. 그래도 3위 정도는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이미.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스트래티지에는 아직 경쟁 자체가 안 돼요. 수량으로서는. 근데 이제 앞으로 키워갈 가능성을 이제 좋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테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 뭐 이런 거는 별로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테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소프트뱅크도 뭐 큰 기업이긴 하지만 테더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의 목표는 이제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라고 이제 잭 말러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CEO죠, 앞으로. 근데 주주들에게 비트코인 자산의 증가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 투자로 부의 성장을 이끌겠다. 다양한 시장과 부문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비트코인을 전통 금융 시스템과 융합해 대중시장에 강력한 가치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전략은 새로운 경쟁자가 기존 비트코인 종목주도 기업들을 활성화시킨과 동시에 더 많은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테더가 이제 하는 주식이 이제 상장을 하고 얼마나 이제 가치를 평가받고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21 캐피털은 잭 말러스라는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매집을 총괄적으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이클 셀러의 스트래티지를 대신해 자본 효율적인 비트코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최고의 회사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투자 자금을 이제 30억 달러가 넘는 투자 자금을 이제 마련을 했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핵심 관계자 이제 미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니 장관의 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정부와도 이미 긴밀하게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부 인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지금 이제 테더와 소프트뱅크 그리고 이제 그 잭 말러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약 207조 원 가까이 됩니다. 테더가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지금 가지고 있죠. 계속해서 발행하니까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그리고 소프트뱅크 시가총액은 이제 98조 7,868억 원. 네,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시총이. 테더가 지금 더 시총이 더 높아요. 이렇게 보면. 소프트뱅크 정말 이제 힘들게 기업해서 이러는 것보다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시총 만든 게 훨씬 더 빠르고 더 큽니다, 지금. 자, 제2의 스트래티지가 온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비트코인 투자 회사,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캔터 에쿼티 파트너스, 요 이제 스펙인데, 결국엔 이 회사와 이제 합병을 이루어서 21 캐피털이 이제 새롭게 설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적으로 봐야 될 건, 자, 합병 후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제 발행 주식 수는 3억 7,070만 주에 달할 전망이고, 시가총액은 이제 120억 달러를 추정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회사는 약 4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투자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투자받은 그 금액이 이제 비트코인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가총액이 이제 120억 달러이고, 그에 해당하는 이제 지분 구조가 이제 문제인데, 합병 후 지분 구조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스펙을 가면 구매하면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테더가 43%를 가져가고요. 비트파이넥스가 16%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24%, 캔터 계열사가 1.9%를 보유하게 돼요. 결국에 나머지 이제 기존 스펙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전체 발행 주식수의 2.7%만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이 뭐 투자금이 들여왔다 어쩌다 해도 실제적으로 이 스펙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미미하다
2.7%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지금의 이제 가격대 굉장히 뭐 29.68달러 정도 되는데, 뭐 가격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고 싸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뭐 조정세가 오래 나와가지고 되게 저렴해 보이는 가격대예요. 하지만 이제 이걸 이 가격으로 보면, 주가로 보면 안 되고 이제 시가총액으로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시가총액은 이제 120억 달러 정도를 여기서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합병했을 때 21 캐피털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2.7%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0억 달러, 약 16조 원 정도 하나로 예상이 되는데, 16조를 이제 이 발행 이 퍼센티지만큼 이제 떼우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적정 시가총액이 얼마냐, 한 4,374억 원 정도가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시총을 이렇게 120억 달러로 충분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4,374억 원이에요. 4,374억 원. 근데 하나로 지금 현재 이제 이 회사, 이 스펙 회사, 이 켄터 에쿼티 파트너스의 이제 시총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 5,177억 정도 돼요. 5,177억.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 봤을 때 상당히 조금 높은 수치예요. 이 시가총액으로 따져보자면. 그래서 이 정도 시가총액을 이제 주고 살만한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을 더 매집을 할 가능성들이 있죠. 여기에 투자가 또 더 들어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테더니까. 테더에서 또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축적하려고 할 거니까. 왜냐하면 스트래티지랑 경쟁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스트래티지 59만 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4만 개, 4만 6천 개 뭐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경쟁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최소 뭐 20만 개, 30만 개, 40만 개 이 정도까지 가야지 지금 이제 뭐 경쟁이라고 말을 할 만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더 매수할 것들이 더 남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들도 비춰지긴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으로 따지기는 좀 애매하고, 앞으로 이제 투자를 얼마나 더 할 것이냐.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투자를 하시더라도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투자를 하더라도. 근데 이게 이제 명확하게 정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더에 직접적으로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테더라는 게 지금 스테이블코인 1위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수요가 뭐 들어올 수는 있을 것으로 또 보여져요. 근데 그런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추측일 뿐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뭐 맞는다고도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전망을 스스로 해보시고 투자 판단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트코인 일주일 새 3200%나 급등했다고요. 이더리움판 스트래티지 통했다. 이런 기업들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막 갖는 거죠. 이 3200%면 뭐 지금 알트코인들보다 더해요. 지금 최근에 알트코인들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뭐 주식이 3200%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률이 이렇게 이제 크게 나왔던 이유는 결국에 이제 투자금을 받아서 이더리움에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3,475억 원, 약 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지금 투자를 받았고,
이 자금 조달을 받아서 이더리움 중심으로 이제 탈중앙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이제 주요한 인사죠. 톰 리, 퀀트 스트레스의 이제 창립자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의장으로 임명이 됐고, 비트마인은 이더리움판 스트래티지로 만들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포부를 이제 전하면서 엄청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여기 투자사들도 꽤 이제 빵빵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판테라도 있고요. 크라켄 거래소도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뭐 이런 기업들이 아주 크게 투자자들이 들어갔다는 거. 이 부분을 이제 또 주요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폭등이 나타났던 것 같고, 이런 폭등하는 것들은 절대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 급락할지 몰라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건데, 이더리움을 이제 매입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결국 이더리움을 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느냐? 여기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엄청나죠? 지금 뭐 완전 폭등을 했어요. 130%가 한 번에 이렇게 오르는 상한가가 없어요, 미국에는. 그래서 이런 폭등이 막 나오고 합니다. 미 백악관 고문 폭풍 전망 스테이블 코인 시장 20조 달러 시대. 백악관 고문이 20조 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세가 엄청나게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디지털 산업 규모 자체가 15조에서 20조 달러 가까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이 2조 달러 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의 뭐 10배 이상의 수준이죠. 그래서 이 전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제 그것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스테이블코인 규제 자체가 이제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득권들이 이제 공포가 시작됐다. 스테이블코인 월가를 위협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월가의 기득권들도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바짝 긴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로빈후드가 이미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토큰화해서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월가와 대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장악을 하고 있었던 시장이었거든요. 요 자체가. 이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월가나 이제 대기업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개인들이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로빈후드가 이 비상장 기업의 지분 자체를 토큰화해가지고 움직여버리는 거죠. 이걸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초기 투자가 가능해지죠. 상장 전에도 그 좋은 기업들을 이제 발굴해서 토큰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 이렇게 이제 가면 월가들은 이제 자기 밥그릇을 뺏기는 거예요. 밥그릇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전통적인 월가, 이 주식시장이나 은행의 시스템 자체가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이제 체계화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그게 이제 토큰화가 가장 주요해 보여요. 대부분의 자산의 토큰화로 이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페이팔, 서클, 리플, 팍소스 등 이 암호화폐 내러티브 기업들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 확대를 통해 제도권 진입을 모색을 하고 있죠. 이미 뭐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그것을 대비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카드를 계속해서 쓸 수 있을까? 이 카드를 이제 대체하는 것들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이 멈추니 피델리티가 남았다. 피델리티가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또 매입했다라고 해요. 하루 만에 2,490억 원치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블랙록은 오히려 순이익이 0이었는데 플레어리티가 많이 담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비트코인은 계속 담고 있다는 겁니다. ETF로. 14년 만에 이제 비트코인 움직인 지갑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 10,000개가 가치만 10억 달러에 넘는 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1년도에 발행이 되었던 이제 지갑이라고 해요. 약 10억 9,2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10,000개를 한 번에 이동시키면서 거래가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매도로 나오는 거죠. 10,000개가. 10,000개면은 꽤 큰 겁니다. 실질적으로 큰 건데 10억 달러 상당이고 1조 원이 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시장이 뭐 급락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다들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조정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처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기업들의 지금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크고, 내려오면 더 사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수요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되더라도 그것들을 충분히 흡수할 가능성들도 어느 정도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서는. 자, 테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10억 USDT 추가 발행. 자, 테더가 최근에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10억 USDT를 이제 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지금 이제 트론 네트워크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USDT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약 102조 원 가까이를 이더리움에서 공급하고 있고 109조 원을 이제 트론 네트워크에서 공급하고 있대요. 그 트론이 오히려 더 높아요. 지금 시총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굉장히 트론 쪽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결국엔 뭐 트론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아서 헤이즈가 이제 비트코인 9만 달러 밀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8월 말까지 아마 시장이 횡보 또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아서 헤이즈는 이제 단기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 재무부의 일반 회계 보충이 달러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비트코인이 9만에서 9만 5천 달러 범위까지 단기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TGA 같은 경우는 재무부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보유하고 있는 당좌예금 계좌로 정부의 수표 통장에 해당되며 TGA의 잔액이 증가하면 시장에서 자금이 흡수되어 달러 유동성이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GA 잔액이 실제로 이제 증가하면서 시장의 자금의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일부 그 유동성이 흡수된 것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9월 이후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결국에 2026년 중간선거를 의식한 정책을 전개하면서 자금 창출이 급증하고 그러면서 그린 포지션이 약세장을 뚫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8월까지의 조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이나 이제 뭐 DCA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조정이 오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시장을 크게 길게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